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6일 시민주권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주권준비위원회는 시정 3기 공약을 시민참여형으로 함께 만들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또 시민들이 공약 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공약 한마당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시민생활 속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나가기 위해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인권보장,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 사람 중심의 인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합니다. 김승수 행정부 시장은 인권 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인권도시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 행복 1번가를 운영합니다. 광주 행복 1번가는 생활불편 사항이나 정책 제안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는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광주 행복 1번가를 민선 7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존의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불편신고 접수 체계와 통합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당선인은 시민들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26일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을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일자리 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합니다. 추가 편성된 예산은 남북 강원도 평화물길 연결구상 연구에 3억 원,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 6억 원 등 남북교류 선점을 위한 사업에 25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일자리 분야에는 청장년층 일자리에 39억 원,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126억 원 등 총 2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를 선도할 신전략산업을 발굴하고 강원도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인권센터가 지난 26일 청주시 문화동 충북도청 신관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충북인권센터는 공직자와 도민 인권교육, 인권강사 양성, 인권 실태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광역단체가 인권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인권센터를 따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는 서울, 광주, 경기 등에 이어 10번째입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인권행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충북인권센터가 인권 충북을 실현하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숙인 사진 전문 학교 희망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희망아카데미는 2016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았는데요. 올해는 사회 멘토단을 보다 확대해 교육생이 사회 복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희망아카데미 교육생은 초중급 과정인 희망프레임을 졸업했거나 일정 수준을 갖춘 노숙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총 35명이 선발됐습니다. 희망아카데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교육생에게는 홍보사진사 실습 과정을 통해 사진을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2018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수여식에서 근로자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44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은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 1회 안에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경기도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만들기에 힘쓰는 기업을 적극 지원해 고용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는 정부 조직 관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의 인력 수요를 판단할 때 각 부처와 국민참여단과 함께 정부 조직을 진단하고 행정안전부가 조직 기능 변경의 타당성을 협의하는 과정으로 절차가 변경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참여단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인력과 경찰청의 지구대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최초로 현장 진단을 실시합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26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호축 의제 국가계획 반영과 충북 특화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충북연구원 정초시 원장은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해 충북이 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출동하는 소방차를 방해하거나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8월 10일부터는 소방용수 시설과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주변 5m 이내의 주정차를 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스톱 통합 복지 자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스톱 통합 복지 자원 서비스는 관내 모든 복지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군포시는 조사된 복지 자원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이달 중 홈페이지에 게시해 복지 대상자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절차는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면서 개시됐습니다.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안정적인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484억 원을 확보했고 이 예산으로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을 설치합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어제 2018년도 공공부문 관리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특화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 내부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